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 원장 이복현입니다. 오늘 토론은 그간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과 성과를 돌아보고 정책의 연속성과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자본시장은 선진국 시장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한 채 급성장한 가상자산 시장의 도전을 받으며 두 개의 전장에서 동시에 경쟁해야 하는 양면 전쟁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특정 산업에 대한 편중과 혁신 산업의 성장 지연 등으로 양질의 투자 기회 공급이 위축된 가운데 외국인 자금 유출 및 개인 투자자의 미국 투자 쏠림 등으로 투자 수요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통상 마찰과 기술 패권 경쟁은 실물 경제를 넘어서 자본시장의 펀더멘탈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자본시장의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할 때이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지 못한다면 자본시장 발전의 기회를 영영 놓칠 수도 있습니다. 논의에 앞서 몇 가지 의견을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장기 투자의 가치를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문화가 더욱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본시장의 자금이 장기적으로 머무르는 것은 시장 안정과 투자자 재산 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최근 미래의 핵심 투자자인 청년층의 국내 증시 이탈이 심화되며 한국 증시의 성장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장기 투자 수요 기반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기업의 경영권은 권리가 아니라 회사 및 주주에 대한 무거운 의무입니다. 지난해 합병 및 공개 매수 과정 등에서 나타난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갈등은 경영진의 독단적 의사결정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투자자의 신뢰는 투명한 경영과 소통에서 비롯되며 기업은 형식적인 정보 제공을 넘어서 의사결정 과정에 주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 개혁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신속히 실행하여야 합니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회와 추진 동력이 주어졌을 때 주저하지 말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주이익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그간 논의와 추진력을 살려서 조속히 성과를 내야 할 시점입니다. 금융감독원도 기업의 책임 경영 강화와 주주이익 보호를 위해 감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국 자본시장의 100년 대계를 결정지을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번 정책 추진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절박함으로 그간의 논의와 정책적 노력을 반드시 실천적 성과로 이어가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투자자와 시장 참여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노무라에 한 20년 일을 했는데요. 제가 그렇게 있는 동안 일본 그 니케이가 최고치를 갱신을 했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런 백그라운드를 오늘 제가 몇 가지 한 5가지 통계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또 한국 기업들이나 또 증시에 시사하는 바가 어떤지 좀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본은 그 전략적 지분율이 많이 줄었습니다. 2008년 3월 기준 40%였던 전략적 지분율. 이 전략적 지분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기업들이 특별한 관계가 없어도 서로 경영권 확보를 도와주기 위해서 혹은 협력 강화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지분들인데 이게 40%였던 게 작년 3월 기준은 30%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똑같은 통계치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유사한 그 지표로 상호 출자율 이게 현재 우리나라는 60%고 이 똑같은 그 애플 투 애플 숫자 일본에서 볼 경우는 50% 하던 게 최근에는 10%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은 주주 환원액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2008년 당시 12조였던 주주 환원액이 작년 3월 기준으로 29조 엔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본 기업은 적대적 인수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한 기업들의 수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 개방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회이사 비율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피 기업들 기준으로 사회이사 비율이 50%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2007년도 기준으로 10%였습니다. 상당히 낮았지만 지금은 프라임 마켓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기준으로 98%까지 올랐습니다.
미국은 이 비율이 94%, 영국은 85%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인데요. 중복 상장 비율. 일본은 지금 4.4%로 옛날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18.4%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연차 주주총회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정일에 상당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2007년에 이 연차 주주총회가 특정일에 집중돼 있는 비율이 53%였는데 작년 6월 기준으로 30%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제가 노무라에서 일을 하면서 애널리스트로 또 연구원으로 일을 하면서 일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요인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정부 당국들의 관리가 저는 꾸준히 있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한국 증시가 왜 인기가 없느냐라고 이제 저도 물어봤었는데 다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뭐냐면은 돈을 벌 수 없어서라고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한국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모델만 만들어 준다면 다시 한국 투자자들은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 생각을 하고 결국 돈을 벌 수 있게 만들어 주자. 이 의견이 저는 되게 동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가지를 생각해 봤었는데 왜 어떤 것들을 좀 개선해야 될까라 보니까 첫 번째는 공정성인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빼와야 되겠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싶더라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이제 페어해야 돈이 계속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도적으로 많은 개선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의견을 들었고 상법 개정부터 시작해서 공매도, 거버넌스, 배당 분리 과세부터 해서 이게 다 제도들이 얽히고 설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하나씩 잘 벗겨내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듣고 있고요. 또 하나는 위험성입니다. 그러니까 축구 선수를 하면 안 되는 친구들이 지금 축구장에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보면은 좀비 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불량한 기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주가가 오르니까 그냥 들어옵니다. 그래서 투자하면 안 되는 기업들을 좀 많이 걸러내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유동성인데요. 돈이 들어왔다 빠졌다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초대형 기업들은 상관없겠지만 시가총액이 1,000억, 2,000억 요 정도쯤 되는 기업들만 하더라도 유동성이 없어서 들어갔다가 못 나올까봐 이제 걱정돼서 못 나오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점점 단타 위주로 돌아가게 되고 계속 이게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늘릴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스타성입니다. 국내에서 투자를 잘하는 펀드 매니저 분들, 그러니까 아니면 제야 고수 분들 이렇게 좀 묶어서 국가대표 펀드 같은 게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개인 투자자들이 저 사람들이라면 내가 믿고 돈을 맡겨보고 싶다라는 좀 이런 스타성이 나와줘야 다시 또 한번 또 바이코리아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장 일본 마켓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적절한지 안 한지에 대한 논의에 앞서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그만큼 10년도 저 전부터 준비되었고 작업되었던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현재 일본의 증시 하락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한다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일본의 도쿄 증권거래소 개혁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일본은 2022년 4월에 기존의 5개 시장을 3개 시장으로 개편하면서 신규 상장 요건과 상장 폐지 요건들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특히 상장 유지 조건을 신규 상장 요건에 준할 만큼 강력하게 설정하면서 이미 기상장된 기업들이 계속 성장하도록 압박하는 식의 압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죠. 이미 사실 우리나라도 이미 신규 상장 기업 수 대비 상장 폐지 기업이 너무 적다라고 하는 지적들, 그리고 좀비 기업들이 많아서 상장 폐지 요건들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지적들은 오래전부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밸류업 공시 등에 한정돼서 이 정책들이 나온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식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한국 시장 업무상으로 그리고 업무 외적으로 만나온 많은 국내외 기관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한국 증시에 대해서 일종의 트라우마를 갖고 계신 걸로 저는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지뢰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평소에는 아무리 기업 분석하고 시장 분석해서 투자하는데 문제가 없더라도 한국 주식에서는 반드시 한 번씩 충격적이고 공포스러운 일을 겪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논의가 시작되게 된 시발점이었던 2021년 LG에너지솔루션 무적분할 상장, 작년엔 두산그룹 구조 개편,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공시되는 저가 상장 폐지, 불공정 주식 교환, 합병, 쪼개기 상장, 갑작스러운 계열회사 지원,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투자자들의 자산이 하루아침에 줄어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증시에 너무 많습니다. 이것들은 대부분 나중에 알고 보면 다 지배주주 이익을 위한 거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또는 주주 이익 보호 의무를 명시하자는 상법 개정 논의가 작년에 굉장히 활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논의 자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닙니다. 지난 30년 동안 그렇게 수많은 트라우마를 겪었던 투자자들이 문제를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마지막 대책이다라고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대책입니다. 한국 회사에서는 투자자를, 일반 주주를 도대체 누가 보호하는가? 이 단순한 질문에 대해서 이사라는 답을 주자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오랫동안 나름 다 자본시장의 수많은 법령과 사건을 경험했던 저로서는 빠른 상법 개정만이 빠른 증시 활성화를 위한 기초이자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중요시해야 될 거는 어떻게 하면 장기 투자를 위한 시장 인프라를 더 공고히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하고 그것이 장기 투자자를 육성하고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저는 두 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의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필요로 하는 이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 주주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좀 필요하다. 현재 우리 법제 하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어떻게 주주 관여 활동을 할 것인지 서로 좋은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것조차도 자본시장법상의 5% 룰의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기관 투자자, 주주 이런 관여 활동이 좀 용이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기관 투자자 간 연대에 관련된 부분들은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을 통해서라도 뒷받침이 돼야 되고, 또 자본시장법 하에서도 이것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준다거나 법제 개선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나머지 하나는 이제 투자 대상인 기업의 측면의 변화입니다. 천준엽 변호사님이 분명히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의사결정을 주주 전체 이익을 위해서 고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문제되고 있는 거래 관행들은 상법상 선량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정말 실질적으로 하도록 한다면 분명히 개선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지켰던 것들을 실질적으로 하도록 법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 부분에서는 저도 분명히 찬성하는데요. 일본은 이사의 의무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이 간다면 그 한편에서는 기업이 우려되는 소극적인 경영, 위축된 경영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제도도 함께 마련해서 결국 이사회에 요구되는 것은 전문성을 발휘해서 더 적극적으로 경영을 하라는 취지도 같이 발휘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가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지만 의무의 확대와 플러스 이사의 책임을 조금 더 제한해 주는 여러 가지 관련된 제도도 함께 들어와야 적극적인 경영과 함께 주주 이익도 보호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실무 지금 책임 맡고 있는 사람, 오늘 좀 여러 이제 패널분들이 주신 의견들 저희 너무나 이제 공감하는 부분들 많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정책 결정을 저희 혼자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들 저희가 잘 정리하고 저희가 또 검토할 것들 검토해가지고 관계 당국하고도 잘 협의해서 올해 이제 저희 주제로 내세운 한국 증시 활성화가 단기적으로라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당국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